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문제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다고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2,000명 정원을 고집하지 않고 협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지금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국민의 힘이 활로를 찾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별 담화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 나올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담화를 듣고 거의 대부분이 크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고 아주 지리하게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저거는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목을 빼고 기다렸을 국민의 힘에서 힘 빠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힘이 한 달 전에는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태가 의료 대란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2,000명을 고집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약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연히 2,000명을 물리고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한숨을 돌릴 텐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2,000명 선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공의와 의사들이 사리사욕 차원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의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아주 냉담한 또는 상당히 좀 감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문경 후보, 서울 마포을이죠. 한문경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의 경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그 주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탈당하라는 이야기죠. 윤 대통령은 남은 9일간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악에 바치는 듯한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 인천 동 미추홀을 지역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담화에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과 그간의 노력이 잘 느껴졌다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의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리갈 마인드, 법률적 사고가 아닌 포리티컬 마인드, 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적 시각에서만 불법 운운하면서 법을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부실 의대, 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참 민주당의 이 성명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민주당 대변인 성명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는지 저조차 좀 웃음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참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국힘당 안에서도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의료계도 반대하니까 슬그머니 2,000명 안을 접고 협상하자 나오면은 일이 제대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관료들이야 그냥 따라오니까 오직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또 의료계의 공식적인 반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재성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향해서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 무슨 인질범처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방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기존의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기존은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소속 한 교수는 이제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도 포기하겠다.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정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조선일보와 한 통화에서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의사협회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한 개원이들의 주 40시간 준법 진료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었을 겁니다. 저런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기자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참모들은 배석시키고 해서 하는 게 맞고, 저런 연설을 하고 나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기자들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좋은 기회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먹히죠.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당하게 설명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동아일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여 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출입을 봉쇄를 했다는 겁니다. 브리핑장 내에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보였는데, 김수경 대변인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못 받아 미안하다고 말을 남긴 뒤 브리핑장으로 들어갔답니다.
이후 출입문이 닫혀버렸답니다.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봐야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브리핑룸 연단에서 윤 대통령은 혼자 50분간 1만 1385자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 때, 그리고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질문 없이 진행된 이번 담화에 대하여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죠. 반대죠. 이 소통이라는 것은 상방향 소통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게 당당한 겁니다. 일방적인 지시, 그것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의료 배란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국무회의라든지 뭐 민생대책회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관도 장관도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 저거는 박민수 차관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